그럼 다시 정책 질문으로 돌아와서 박 의원께서 해주시죠. 예, 아까 그 경제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담이시지만 그것도 그러면은 저희 다른 부 장관님들한테 물어야 되는 질문을 갖다가 한번 부총리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노동 개혁 또 연금 개혁 그 현 정부의 그 3대 개혁으로 이른바 꼽히는 개혁 중에 교육은 조금 그 영역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노동연금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은 이걸 전부 경제 문제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경제부총리한테 충분히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 부분 특히 이렇게 속도를 내려고 하다가 주 69시간 근무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 부딪혀가지고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면서 현 정부가 물론 그 건폭이라든지 그리고 노동계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적인 그 임금 부분이라든지 근로시간과 관련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이나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안감을 갖다가 빨리 해소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그 맞춘 정도의 그 빠른 속도 그리고 기대에 맞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고 이게 내년 총선 전에 이게 가능이나 한 것인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외교 문제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이슈입니다. 노동 연금 개혁이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경제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노동 개혁 관련 과제들 그리고 연금과 관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장관과 제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현안은 그때그때 관계 장관들 모여서 제가 조정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혁의 속도가 안 난다면 둘 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노동개혁이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사법치입니다. 뭐 최근에 여러 이슈들 보시면 잘 아시고 제가 일일이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있는 법은 제대로 지키면서 법 원칙은 제대로 지키면서 하자. 이거 불법이나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두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개혁이 사상 불가이다. 그래서 노사법치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자 하는 게 한 축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건설 노조 폭력적인 여러 상황, 불법 행위, 부조리 문제에 관해서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사법치 외에 일종의 이 근로시간 유연화 등등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안을 냈다가 여러 일언들이 많아서 추가로 현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현재 여론조사 그리고 심층 또 설문조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현재 당초에 냈던 부분들에 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또 바꿔줘야 될 부분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아마 7월경쯤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제 일정 시점 정부안을 다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바로 보셨다시피 이런 노동과 관련 현장과 관련된 문제는 역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좋은데 현장에서 일단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경우 또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는 공감 능력, 소통 부족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개혁의 과제는 이 두 개가 어우러져 있는 거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탄력 근로제 등 관련해서 이게 주 69시간제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후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노동 현장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하고자 있는 것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여주자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주자 하는데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포괄임금제 등과 같이 이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 일종의 이 소위 말하는 장시간 근로를 노출시키고 일종의 임금을 또 오히려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또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하고 아우러져서
지금 현재 여러 조사 등을 기초로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 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의 속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공감 형성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야 된다, 갈 길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연금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연금도 정말 이대로 하면은 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이렇게 빠른 고령화 속도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연금을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연금을 타야 될 사람은 많아지는데 이거 가지고 연금이 지속되느냐? 연금이 고갈연도가 51년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미래 세대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나한테 덜 준단 말이야? 나보고 연금료를 더 내란 말이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또 다른 저항과 이 비판으로 간다. 이 부분을 이겨내야 이제 이 지속 가능한 우리 연금 설계가 가능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1차 논의를 했고 정부에서 재정 계산을 할 겁니다. 해서 10월 달까지 하고 정부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발표드리고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법제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각 위치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은 모든 이런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있는 것을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관철될 수 있는 시대는 벌써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수기가 있어야 되고 공감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과정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 길은 반드시 간다. 정부는 반드시 해낸다. 이런 각오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인 이른 시간 내에 이것이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그런 대안으로 우리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하면은 그 갈등을 수속해내면서 이 문제를 진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정 관리도 필요하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방향성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 그리고 하겠다 하는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인 규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자주 많은 발표라고서는 그 규제 개선 사안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선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로 뭐가 이렇게 크게 변했다 또는 기업들이 느끼기에 크게 변했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른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라고 얘기하는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큰 변화가 한꺼번에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 정부 내에서 만약 임기 내에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규제를 갖다가 몇 개만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규제개혁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께서도 규제 회의를 직접 주재도 하시고 총리께서 특히 규제개혁을 전체 총괄을 하시고 경제 분야는 제가 또 경제 규제혁신 TF를 직접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규제 혁신을 하고 규제를 풀었지만은 국민들은 여전히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나한테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 맨날 이러다가 또 5년 지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이 시점에 다시 1년을 돌이켜보고 그 자리에는 민간 전문가, 소위 말하는 규제 개혁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다 함께 했던 자리입니다. 지금 1년 시점을 다시 리뷰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 다시 한번 리세팅을 할 수 있으면 다시 해보자. 다시 한번 전반적인 리뷰를 해보라. 이렇게 그리고 좋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문제 생각은 같습니다. 이 5년 동안 계속 규제 혁신은 가열차게 일관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하던 것을 다시 짚어보고 다시 규제 과제나 방법론 등에 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수도권 규제 등등 많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있고 수도권 규제도 있고 지난번에 타다와 같은 그런 이슈도 있고 등등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다도 규제 그때 완화한다고 저희들이 직원을 할 때가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현장에서 또 기존에 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의 이해와 충돌이 되니까 어떤 분이 또 부진을 하고 이런 결국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습니다. 수도권 규제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맨날 이 수도권에 있을 때는 수도권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확 풀어야 된다 하는데 수도권 경계만 조금 넘어가면은 제가 지방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또 난립니다. 전부 지방 소멸이다. 지방 다 주고 가는데 수도권 다 풀어가지고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 더 되는데 지방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규제 완화하자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잡하게 많은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이슈들이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굵직굵직한 게 많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곳에는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무진도 첫째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실무진도 알고 있는데 그냥 책상 서랍에 놓고 위에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들도 잘 모르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의지가 부족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을 텐데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거부터 빨리 모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하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기다리는 큰 주제들도 건드리자. 이 속에서 지금 규제 혁신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다급한 민생 현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전세 문제인데요. 이 얼마 전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빌라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정부 대응은 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게 역전세난 그러니까 전세금을 갖다가 이게 전세 가격 하락 때문에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가 이게 103만 채가 된다고 합니다. 하는 분석에 따르면요. 그리고 이게 깡통전세는 거의 한 16만 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주님께서도 관련해서 이렇게 대책을 수기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반기 때면은 더욱더 심화할 텐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 가계부처 협의가 끝나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전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임대차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이 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되면 전월세가 폭등한다 이러면 정말 임차인들 힘들어진다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법 통과하고 나서 소위 말 전세 좀 찾기 위해서 좀 줄 서 있는 그 한 집 났다 그러면 서로 그 집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2년 되니까 그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하니까 그때 높은 전세 가격으로 갔던 분들이 2년, 3년 또는 4년 이제 갱신을 하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시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높았고 지금은 또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안정시켜 놓으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또 낮아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3억에 전세 들어갔던 분이 이제 나가려고 하거나 또는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세는 2억 5천, 2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금을 돌려주자니 3억 오신 분이 3억에 들어와야 3억을 쥐어주고 이제 보내고 또 새로운 이 임차인을 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역전세난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현상으로 왔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은 문제는 지난 정부의 그런 법에 의해서 생겼더라도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문제화됐으니까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국민 세금을 지어주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현재 대출과 관련된 부분, 즉 내가 3천만 원,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융통을 해야 되겠는데 당장 내가 돈이 없다. 물론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아마 새로운 이 전세 입주자, 그 기존의 입주자와
집 주인이 서로 대화를 해서 저는 사적 계약에 의해서 다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금액 차이가 좀 있으면 금액 3천만 원 어떻게든지 융통해가지고 돌려주면서 그분을 보내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차이가 있고 내가 3억인데 예를 들어 2억 5천에 전세 계약을 새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5천만 원에 관해서 내가 지금 당장에 5천만 원을 돌려드릴 수는 없으니 시간을 두고 내가 쭉 드릴게. 일종의 역월세 차원에서 매달 내가 얼마씩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시장은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수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그 계약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돼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 목적에 한해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그 목적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 목적에 한한 제한된 거래에 있어서는 DSR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서 할 거고 항구적으로 해줄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수속하는 한시적으로 할 것이고 또 그러면은 또 새로운 또 전세 오신 분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이 전세 들어오는 분들의 그 다음에 나갈 때 그에 대한 어려움 걱정이 없으시도록 하는 정책까지 함께 마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로 지고 나면 아마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DSR의 지금 현재 4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이야기. LTV나 이런 쪽은 상관이 없는. 현재는 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DSR 규제에 의해서 대출 자금 융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LTV 문제도 함께 그 거래에 관해서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관련 당국, 관련 기관들이 현장 분들하고 많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 요 목적 전세금 반환하는 요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는 DSR 문제를 소폭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조정입니까? 이렇게 올리는 건. 그러니까 그 조정이 DSR을 조금 올려야지 그 자금의 유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존 전세와 이렇게 신규 간의 그 차액분을 갖다가 그걸 고쳐본 거죠. 그 목적에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 융통을 해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뭐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해서 일반 대출을 일으키는데 DSR 규제를 완화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DSR 규제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 규제는 틀은 일관되게 유지를 해나갈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자원이 한좀 예상하는 것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월세와 관련된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시장에서 우선 임대인, 임차인 간에 스스로 해결한다고 봅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금융회사에 가서 나는 빚내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각자 사적 거래 관계에서 해결을 하는데 자금 융통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거기에 제한적으로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지 지금은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